장염의 원인균들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노로바이러스라는 균하고 또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균이 검출이 많이 되고 관련된 환자가 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5세 미만 전후까지 해서 영유아들에게 오는 이제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장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균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로타바이러스라든지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들인데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염도 잘 되는 편이고, 특히 어린이집 이제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연관돼서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이제 주변의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큰 아이들이나 성인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조금만 먹지 못하고 도나 설사 열이 지속되면 이제 탈수 증상이 쉽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있는 질병이고요. 아이가 늘어지고 소변이 줄고 때로는 이제 조금 더 탈수가 심각해지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라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오히려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유행성으로 친구들 간에 전염이 되거나 음식물을 통해서 전염이 돼서 조금 더 큰 아이들이나 뭐 어린이집 친구들, 뭐 성인에게까지 사실 가족들도 같이 앓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돌았을 때 뭐 전염력이라든지 이런 빈도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노로바이러스가 더 많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병할 때 균이 옮는 과정은 첫 번째는 이제 음식, 물이나 음식, 특히 뭐 해산물 종류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끓여 먹는다든지 날 것을 먹을 때 조심한다든지 신선한 음식물을 먹는 거 주의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환자가 발병했을 때 이제 친구들 간에 뭐 어린이집을 통해서건 뭐 친구들 뭐 같이 노는 친구들 아이들은 보통은 장난감 같은 것들을 서로 만지기 마련이고 또 눈도 입도 코도 만지고 손을 빨고 하는 행위가 더욱더 이제 어린애에 비해서는 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외출 이후에 또는 친구들과의 놀이 활동 이후에 손을 깨끗이 닦고 그런 물건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하는 것들이 2차적인 그런 전염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이 없는 상태니까요. 이제 증상을 치료하는 거죠. 탈수 증상이 오면 탈수 교정 치료를 해야 되고, 뭐 구토가 심할 때는 구토를 완화시킨다든지, 설사가 심하거나 하면 이제 증상을 경감시키고 장운동 활성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탈수를 예방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가정에서 이제 아이가 장염 증상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탈수가 얼마나 진행됐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장염에 걸려서 구토가 있거나 설사가 있다고 해도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소변을 잘 보고 잘 놀고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뭐 밤중에 응급실을 뛰어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아이가 이미 탈수가 진행이 돼서 잘 먹지도 못하고 배는 아파하는데 뭐 물을 먹어도 토하고 밥을 먹어도 토하고 물설사를 쭉쭉 하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금세 탈수가 오죠. 집에서 보실 때 탈수를 가늠하는 제일 좋은 지표는 아이가 잘 노는지 여부, 자꾸 잠만 자려고 하진 않는지, 늘어져서 놀지 않는지 여부하고 소변량을 평상시랑 좀 비교하셔서 만약에 기저귀를 차는 나이의 영유아라면 기저귀의 양이나 횟수 같은 것들이 줄지 않았는지, 좀 큰 아이라면 하루에 소변을 지금 평상시처럼 여러 번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소변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 있거나 아이가 계속 늘어져서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잠만 자는 상태라면 그때는 시간과 요일과 관계없이 병원을 지체 없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토 자체를 이제 줄인다기보다는 동반 증상이 있을 때 그 정도에 따라서 구역 구토도 마찬가지로 설사하고 탈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테니까요. 무리해서 먹이기보다는 아예 수분 공급을 조금씩 자주 해줘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고, 구토가 멈추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서 그 구토가 정말로 장염과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병을 시사하는 소견인지. 사실은 구토라는 건 어떤 병에서도 올 수 있는 증상이지 토를 했다고 해서 다 장염인 건 또 아니니까요. 그 구토가 장염에 의한 구토가 맞는지 다른 질병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지 그리고 장염 때문에 오는 구토가 맞다면 이게 탈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구토가 위주인 그런 장염일 경우에는 물만 먹어도 사실 토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찰을 하고 장염 환자를 치료할 때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 약도 사용할 수 있고 물도 조금씩 먹으면서 탈수 예방하니까 뭐 입원을 시킨다든지 수액 주사를 맞추지 않고도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미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미 탈수가 많이 진행된 경우 또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도저히 약을 먹을 수 없고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토가 계속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교정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죠. 그러니까 먹일 수만 있다면 사실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물을 조금씩 자주 먹일 수만 있다면 장염 치료에는 뭐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균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흔하게 영유아들에게 공통적인 장염을 일으키는 거는 맞고요. 다만 로타바이러스는 이제는 백신 예방 접종이 이제 나와 있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실제로 예방 접종이 도입되면서 중환자들을 많이 줄었고 발생률도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고요. 물론 없진 않지만 그런 종류의 효과를 좀 볼 수 있고 로타바이러스라는 것들은 예방접종이 생기기 전, 이전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겠지만 로타바이러스는 특히나 신생아나 영유아에게 쉽게 전염이 되고 증상으로는 탈수 증상을 아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연구 개발 자체도 그런 면에서 중요도 때문에 이제 개발이 됐을 거고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고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각각의 백신들이 다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니까 가장 위중도 위주로 개발을 했을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하지만 증상이 많고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돼 있지 않은 백신도 있는 거니까요.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타바이러스가 개발이 되고 예방접종이 개발이 돼서 투여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면 투여를 받은 아이 자체도 예방접종 효과를 보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많아진다면 전파력도 차단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효과를 다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한 아이들이 노로바이러스의 예방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생아에게 참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몇 년에 한 번 꼴 정도로 뭐 어떤 병원의 신생아실, 뭐 조리원 이런 곳에서 집단 발병을 하는 경우도 꽤 이제 빈번하게 있고 신생아들은 영유아보다도 더 취약하기 때문에 탈수나 질병에 이제 영유아들에게 신생아들에게 중요도를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의견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경제 비용 대비 효과, 뭐 환자 수, 발병 얼마나 발병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 접종이 이제 필수 접종으로 들어가서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 자비 접종이 되느냐인데 실제로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중요도가 이제 인정이 되는 바여서 실제로 지금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할 수 있다면 접종을 하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